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보건직 강의를 하게 될 최성희입니다. 자,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합격 제작소 보건직 비밀병기 전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건직에는 공중보건, 그다음에 보건행정 두 과목을 보게 되는 거고, 크게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군무원,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교육정복지부에서 우리가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께서는 보건직 비밀병기 전략에 대한 공중보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건직 공무원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볼까요? 코로나, 감염병,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सब사이드 되게 되면, 안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뭔가의 신종 감염병이 계속 출현이 될 것이고, 과거에 정말 멸종했다? 그런 것 등의 희귀한 그런 신종 감염병이 재출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들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됐고, 각 시도,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이제 부서까지 다 만들면서 전담 케어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건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60세 정년 보장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9to6 근무 환경이 이제 상근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빨간 날은 다 쉬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그런 근무 환경. 그리고 이제 여자나 남자나 육아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일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활동, 사회활동도 해야 돼요.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직업군이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여러분들 공무원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고, 여러 가지의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올라가게 되죠. 호봉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뭐니 해도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굉장히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매년 2~3배 정도 이렇게 TO가 나오고 있어요. 채용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물 들어왔으니까 노졌고 오늘 합격을 하셔서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직 공무원의 미래와 전망을 또 보셨을 때에 신종감염병 제가 출연하고 승격됐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제 건물들이 이제 막 다 들어들게 생기죠. 예. 시에 다, 도에 다 하나씩 이제 그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된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게 막 들어서고 있어요. 사는 곳에는. 근데 거기에서 다 일해야 될 몇백 명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 사업의 확장이 여러분들의 보건직 TO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지 않은가, 증가를 시키고 있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직 공무원 가이드를 봅니다. 우리가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방직 교육청 이렇게 하게 돼. 그런데 필기시험 1일차 병행을 하게 된다는 거는요, 1일차 통틀어서 함께 필기 테스트 하나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이제 면접시험을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력 채용은 공개는 다 할 수 있어. 그죠? 다 누구나 다 보건직, 여러분들 메디컬 학과 안 나오셔서도 돼요. 그러나 다만 메디컬 학과 나오신 선생님들의 자격증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험생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은 가산점을 줘요. 예. 그 다음에 일반 타과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공자들의 가산점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공자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시험 3차를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걸 가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경력 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력이라는 거는 뭔가가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 우리가 보건복지부 국가직에서는요, 그 다음에 전남 보건직, 그 다음 특성화교고, 특성화교고는 특성화교구가 한 3, 40개 되죠, 우리나라에. 거기에 보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뽑는 거고요. 전남보건지 간호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국가직은요, 석사 출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시나 서류 필기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서류 평가 왜 해요? 이 사람이 국가직 할 건데 석사 나왔는지, 진짜 여기에서 명시된 그 석사 나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전남보건지 간호 라이센스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성화 그거 진짜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1차 확인하고 패스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시험 보시면 되고, 면접시험 3차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공개채용 국어, 영어, 한국사, 우리가 공중보건, 보건행정에 5과목을 하게 되고, 지방지 교육청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과목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기 중에 공중보건, 보건행정 저랑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지 공무원 가이드 중에서 이제 복지부죠? 국가직? 이거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네. 일단 9급하고 이제 9급이 있어요. 9급. 9급에서 이제 공중보건학 들어가잖아요. 공중보건학 들어가고, 이제 우리 해커스에서 의법 생길 겁니다. 이제 의료법규 생길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들으실 수가 있죠. 예, 다 생물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보건지 공중보건, 보건행정, 그 다음에 특성화교육은 우리가 공중보건, 이렇게 과목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저랑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조건을 보셨을 때에 나이 제한, 거주지 제한이 있죠. 그 거주지 제한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 1월 1일까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주지 전에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년. 자, 복지부 국가직 학력 제한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잖아요. 해당 석사학위 있으셔야 되고, 9급도 결국엔 석사학위가 있으셔야 돼요. 석사학위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건직을 중점으로 지금 이 OT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응시 자격, 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상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2021년 기준으로 강원도에 살았어. 그러면은 강원도에 살았죠? 이날부터 이제 주소가 있으셔야 되겠고, 면접 시험 볼 때까지 그 지역에 강원도에 있으셔야 돼요. 보통 법적으로 6개월 이상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딱 보니까 어때? 보통 시험은 6월 달이야. 그죠? 만 6개월이 지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면접은 7월에 하죠. 그러니까 6개월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내가 주민등록 합산해서 이사를 많이 직업 때문에 이렇게 다녔던 경기도 서울, 충북, 이렇게 전남 이렇게 살았던 흔적 등이 있어. 그거를 한 지역에 토탈 3년 이상이 되면은 그 지역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일 시험 공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툴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성희의 우리 합격 제작소를 우리 2022년도 보건직 합격 커리큘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오리지널 전공자가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는 대박의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고,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저를 쥐어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쥐어짜려고 합니다. 네, 시험 이번 2021년도 6월 5일에 시행되었던 시험 문제 보셨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간호직도 하기 때문에 간호직보다 우리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전공이 좀 더 쉬워요. 좀 더 쉽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중보건학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몇몇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직렬에서 중복되니까는 이거를 과연 교수님이 알았을까? 라고 해서 하다가 넌지시 던졌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놀랍죠. 그래서 서머라이즈도 해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고 이건 보지 마. 막판에는 이렇게 칼치기를 굉장히 잘하죠, 제가. 근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사도 제가 중세기만 봐라. 딱 그렇게 찍었거든요.
역사 공부하려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알죠? 학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역사는 세기마다 일어났던 이벤트를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말하면 좋아. 근데 세기마다 나오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 특징도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판에는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역사에 부담 껴안고 있다가 19문제, 18문제를 놓칠 수가 있으니 저는 날려버리라고 해요. 그 날릴 때 하나의 멘트를 던지죠. 그래도 하나 5점 맞아야 되니까 1점 챙겨야 되잖아. 이것만 봐! 했는데 그게 중세기였죠. 이번 연도도 중세기만 찍고 다 날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막판에 가면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왜 중세기만 찍으라고 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감염병, 네, 이렇게 2주의 격리, 그때도 한번 인구 정리의 시대였어. 네, 흑사병이 돌고 유럽 이렇게 가까우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한 번 인구가 정리가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염병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인구가 과밀을 했었을 때에 정리되는 뭔가의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중보건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벤트와 접목을 시켜서 수업을 하게 되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역사는 재밌게 공부하고요. 날릴 건 확실히 날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에 나와요. 공중보건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 공중보건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런 감염병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종감염병도 출현을 하게 되고 감염병 관리를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감염병에는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것들 의식주가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있죠. 이게 바로 공중이라는 거잖아. 그런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 공중보건이에요. 큰 틀에 있는 가장 커다란 핵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이론을 정리하면 끝나. 근데 그 이론 시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만한 책이 막 나왔어요. 나왔어. 800페이지 기본 2권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어깨도 아프고 던져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왜냐?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감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제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자직강을 위해서 정말 책을 다 썼습니다. 그 책을 썼을 때도 내가 정책을 해보고 사업을 해보고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고 내가 연구를 해봤고 논문을 써봤고 통계를 돌려봤고 강의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핵심 팩트만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전달해줄까 하고 열심히 썼는데도 진짜 800페이지, 700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다뤄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날릴 거는 그 안에서 날릴 거거든요. 제가 보지 마세요 라고 할 건데 왜 풍부하게 이렇게 글을 썼냐, 내용을 정리를 했냐, 네, 그것마저 보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수험생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6급, 7급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9급을 중심으로 했고요. 6급, 7급은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써놨어요. 강의 또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을 건데, 6급하고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커리큘럼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거기에는 꼭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9급에는 통계 별로 비중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거의 박사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일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통계 분석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를 했죠. 그거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면 고급 통계가 이 공중보건에는 나와요. 근데 9급에는 안 나옵니다. 고급 통계 군집 분석까지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빅데이터 정도? 그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분석력하게 나와 있는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뒤에 가는 고급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리그레이션 나오는 회계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 것들은요, 6급, 7급에서는 쓰셔야 돼요. 그게 왜 그 6급, 7급에 왜 나오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서 근무해본 결과는 9급 선생님들은 자료 설문해가지고 이거 엑셀까지 통계에 돌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잡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해야 되니까는 내가 이론 테스트로 필기에는 나오게 되는 거야. 아시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분석하고 표를 만들고 발표를 해야 돼. 그거는 9급 선생님들이 못 하십니다. 8급도 안 되고요. 7급, 6급 가셔야 돼요.
7급, 6급을 가신 우리 선생님들,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래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정책 발표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급수 TO 났을 때에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제가 해본 결과는 그분들이 하시는 잡이고 그분들은 연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 그런데 참 이게 실전하고 이론하고는 달라요. 이론은 무조건 외워서 하잖아요. 진짜 실전은요, 돌려보고 뭐하고 분석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액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이 써보고 뭐 이렇게 뭐 부딪혀보고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영역에서는요, 굉장히 저만큼 쉽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통계는요, 9급에서는 약하게 할 거고 고급 통계는 제가 특강으로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 설명을 할 거고 그때 이제 모르시면은 그때 이제 Q&A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돼요. 6급, 7급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거의 기출을 기준으로 5년의 기출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전 10년, 20년 그 볼 거 없어요. 기출만 분석하다 맨땅에 막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신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 출제하시는 교수님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5년 거만 들어가지만 그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5년 거를 여러분들과 분석하고 동형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 스텝 2를 준비를 할 거고 파이널 특강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름길 그런 거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럼 스텝 1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9월 달에 여러분들 만나실 거예요. 이제 늦은 여름, 가을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지금 이제는 의상이 바꾸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될 건데 자, 9월부터 1월까지 굉장히 75강에서 80강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굉장히 많죠. 분량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것을 전달하고 내용을 여러분들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효율성, 결국엔 뭡니까? 그게 우리 보건환경에서 나오잖아요. 생산성은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들의 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 1월까지 끌고 갈 거예요. 네, 굉장히 공중보고는 방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핵심을 찌르는 기초, 파운데이션 굉장히 튼튼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튼튼하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튼튼하게 하는데 결국에서 앞에서 떠드는 선생님들, 우리 강사 교수님들 네, 열심히 해도 그거는 결국에는 누가 가져가야 돼? 수험생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야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급하잖아.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제가 좀 1대1 케어를 굉장히 잘해요. 학교에서도 네, 1대1 케어를 엄청 합니다. 말 안 듣고 뭔가가 한다. 그러면 지도 제자도 아닌데, 지도 학생도 아닌데 갖다 불러다 놓고 얘기해. 무슨 일이 없냐, 있냐, 뭐 없냐, 공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기초 다질 때 굉장히 내가 이 수많은 우리 해커스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다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예, 제가 작년에 써먹었던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전반적인 이론 다 다룬다고 했죠? 기출 중심 강조할 거예요. 왜?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 이 수업 들어서 맞았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90점 이상은 맞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2문제도 찍을 수 있어. 결국에는 20문제 저 이번에 보건지 중세기까지 그냥 맞췄잖아요. 그래서 기출 중심 강조하는 학습을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2개 가져가고 내가 선생님들이 다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난 앞에서 떠들고 이 강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중보건하고 이제 보건행정학에서 강의법 장단점을 보게 된다. 강의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학습에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단점은 뭐야? 강사 혼자 계속 떠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 앉아 계시는 분들,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뭘 듣고 있는지는 전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백 명, 수천 명 딱 엑셀 파일 내려가지고 밑에 몇 %는 이제 계속 쪼아대야 돼. 자, 보세요. 지금 뭐다? 뭐 한다고 내가? 매주 4주차 학습 마무리할 땐 진단평가 볼 거예요. 진단평가 볼 거고, 이 진단평가 보고 나서 뭐가 문제가 있잖아. 이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개인 메시지를 가던, 예,
밴드를 띄우던 뭔가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럼 내가 4주 동안 멍하니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라는 그 현실이 뭔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탁탁 터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도 터치를 받아야 되지. 아, 내가 못 가르쳐서 저러나. 아니면은 얘가 잘 못 가져갔나. 누가 지금 핀트가 지금 흐트러진 거야. 이런 것들을 뭔가의 테스트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보건지구 준비하면서 내가 첫 파트에도 그래도 쥐어 짠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여기서 더 쥐어 짜기 시작할 겁니다. 진단평가 실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정말 막강하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회독 몇 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메디컬 학과 나오신 분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중에 있는 책은 다 샀습니다. 그냥 책장에 쫙 깔려있잖아요. 내 영상 보면은 막 제 서재 막 나와요. 책 막 몇백 권, 서재에 한 2,000권 책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다 나와. 그런데 책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없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전반적으로 다 제어의 교재에 다 녹아들게 했고, 핵심이 딱딱딱딱 보이게 여러분들의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이 기초 다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본, 심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책 한 권 있는데 뭔 기본, 심화야. 다른 과목은 필요한 거이겠죠. 저는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전공은 기본 이론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면은 끝이야. 마스터를 잘한다. 내 머릿속에 잘 정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잘 정리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뭘로 한다? 서로의 반성 시간. 그래, 반성해야지. 진단평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달까지는 내가 이제 봐줄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막 기사나 뭐 이렇게 나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엔 엉덩이 힘으로 이겼어요. 엉덩이 힘으로 뭘 이겼는데? 오래 앉아서? 아니, 난 그 사람의 말이 참 다 와닿은 게 뭐였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무슨 얘기 하나,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그게 딱 4주 한 달이었대요. 그러더니 한 달에 대한 멍 때리면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서 듣고, 그냥 내가 와야 되는 줄 알고 학원 오고, 내가 책상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주를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냈지만 이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는 그 한 달을 지식이 안 쌓여졌을 거 아니야. 그거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엉덩이의 힘이 길러졌더라. 그분의 합격의 그 글귀를 보면서 저게 맞다. 저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네, 그 시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반성 시간 4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4, 5개월을 이론의 장정이 끝나면 2월, 3월이 되죠. 내년 2월, 3월에는요, 30강에서 32강 정도의 단원 기출 요약 분석을 한 방에 정리하는 거야. 저는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요즘에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출문제. 그렇게 해야 이론이 조금이라도 더 정리가 잘 돼. 그래서 단원별 기출 요약 분석하고요. 동형 문제 있죠. 나라면 이거 내는데 성희쌤이라면 이거 낸다? 이거를 같이 접목시켜서 문제집화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보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몇 개 풀겠어요? 뭐 거의 뭐 3,000개 풀지 않겠어요? 우리가 3,000개도 넘겠네요. 20문제 정도 되면은 한 5,000개 정도 풀면은 뭐 이제 게임 끝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실전을 대비하는 우리가 이제 스텝 2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파이널 특강을 할 거예요. 근데 파이널 특강도 있는데 이제 앞서서 퐁당퐁당 뭐가 나옵니까? 네, TO가 나와요. 보건지, 막 경기 막 이렇게 나오죠. 지방에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급해서 막 나오거나 이러한 예산 문제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뽑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퐁당퐁당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요.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공해서 영상으로 제공해서 여기 못 오시는 선생님들 많으니까 제공해서 뭐 일단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일단 커리큘럼 안에서도 파이널 특강은 이론 정리할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문제에서 100% 다 나왔어요. 네.
제가 말한 그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영역에서 다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만 푸냐? 기출문제는 그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기출 문제지만 풀어도 돼요? 예, 그럼 그 선생님들은 큰일 나요. 예, 큰일 나. 이 이론을 보셔야 돼. 기본기 반드시 우리가 큰 뼈대는 우리가 구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12에서 15강 정도 파이널 특강 할 거예요. 완전히 컴팩트하고 완전히 정리, 요약 정리가 확실하게 된 거. 나 이제 자신감 막 불어넣는 거죠. 내가 기본을 지나고 동형 문제를 하고 딱 이걸 들어갔었을 때는 그거 그래 정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 네, 파이널 특강이야. 그래서 이 기출 중심 이론 정리만 써 있지만 여기다가 뭘 첨가해? 이거 나올 것 같아. 이번 시대에 제가 끼를 많이 발휘를 하거든요. 네, 끼를 많이 발휘를 해. 이때는 이제 성희쌤이 신기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줘. 네, 제가 이렇게 이론을 넣어줄 거예요, 더. 왜냐면 무거워갖고 이거 못 들고 다녀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이만한 씬한 거 하나 갖고 막 다니면서 화장실 다닐 때, 지하철 다닐 때, 병원, 버스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이거만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거야. 거기에서만 100%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기출 플러스 뭔가 구미가 땡기는 내용들을 팍팍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중심 이론 정리하고요. 2문제 5월 1문제 출제 적중을 위한 연습을 할 겁니다. 이 내용 하면서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고?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전공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신감에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장소로 갈 수가 있는데도 이제 부족한 게 있죠?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5월에 10회 실전 마무리 모의고사 할 거고요. 실전 연습은 100점을 위한 도전이죠? 그래서 제가 진단 공략 실전으로 할 거예요. 진단은 굉장히 쉬워.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전화할 거야, 정말. 완전히 쉬운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략 조금 이제 하에서 중으로 가는 레벨업이야. 이때 공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실전 갔었을 때는 상급 문제들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변별력이 있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건데, 저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저는 경험주의잖아요. 네, 경험주의. 이 보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모든 보건 현장에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보건이야. 간호보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공만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의 분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의 4차원적인 생각이 요즘에는 적중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랬죠? 임용, 공무원 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 그래서 이러한 실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잘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왜요? 안 봤는데요. 내가 헛것을 공부했나요? 그 헛것을 공부했나요? 안 봤는데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제 이론이나 이런 걸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실전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모의고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년 5월에 가시게 되면은, 실전에 모의고사를 보셨을 때에, 안 봤는데요. 이런 말, 저기서는 안 배웠는데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시지 않도록, 네. 자기만의 책을, 교재를 사서 보더라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합격이 그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네, 여기 와서 물지는 마세요. 그게 실전 문제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킬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동형 문제에 빠진 내용을 만나게 이게 뭐냐면, 기출하고 동형 문제 낼 거잖아. 그거를 다 이제 끝내. 그러면은 아쉬워. 항상 내가 뭘 할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그 아쉬운 문제를 이때의 실전 모의고사에 내요. 왜 내냐? 어느 기간 안에는 기출 동형 문제 출판사에 넘겨. 그럼 내가 또 내고 싶은 거 못 내. 그죠? 시대가 지나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뭔가 이벤트가 팍팍팍 터지고 있어. 사회에서는 이슈가 막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한 것 등을 마무리 모의고사에 팍 놓고 이제 성희쌤이 이제 또 이제 끼를 발휘를 하죠. 그 끼를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네, 넣어서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를 해서 이제 끝내면 됩니다. 어디 다나 기출문제는 분석을 해서 다 제공은 다 해요. 기출문제 중심 풀 겁니다. 18개는 거기서 거기죠. 자, 그 다음에 출제 가능한 2문제 적중하는 모의고사 우리 실전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 4까지 해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정규 과정은 지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해도 또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무엇 할 거냐면 간호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월에 이거를 굉장히 했어요. 이거를 매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 애들이 합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소통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머리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벤틸레이션 해야 되고. 그래서 보건직 선생님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영어가 막 힘들어갖고 발목 잡고 영어 때문에 이제 때려치고 시험 때려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영어를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 굉장히 왜 어려운지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자 그래서 나도 영어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금 몇천 페이지의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는 저도 굉장히 또 쥐어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쥐어짜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4월, 5월 비대면 특강 매주 실시합니다. 매주 해커스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비공개된 밴드 하나 개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다른 선생님들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프리패스를 끊었는지 프리패스 선생님들 다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단과 선생님들한테 메시지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닥달하셔야 되겠죠. 닥달하셔가지고 계속 가입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뭔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내가 수험생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친구들 했어요. 근데 못 들어오시고요. 수험생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저기만 할 수가 있어요. 저나 거기 관리인밖에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무원은 우리 해커스만의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해야 그게 특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험생들 모여라 해가지고요. 비대면 특강 8주 시작할 겁니다. 8주 정도 시작을 할 건데 적중해라 2+ 문제예요. 문제 2문제 더 맞추려고 하고 기출 중에서도 이게 어려웠던 문제 그거를 각각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때에 1시간씩 1시간 1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와 벤틸레이션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룹으로 뭔가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그룹과외가 아니라 그룹 과제 해결, 그룹으로 뭔가 하면서, 지역마다 다 만날 수가 있는 요즘에는 진짜, 줌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스터디 그룹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야 전국에 있는 해커스 그룹 스터디 모임이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원은 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책들이 법령 막 나오고 책이 더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령을 책에다 원래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있냐. 법령이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집중적으로 거기다 서머라이즈를 했고 아예 빼버리고 마지막 파이널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죠? 그때의 파이널 특강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출 요약 분석할 때 그때 강의를 하면서 서머라이즈 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교재 안에 넣었어요. 교재 안에 C란 것만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왜? 자꾸 변경돼, 이 법령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전달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정책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제로 이번에 보건직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법령 매주 하나씩 잡아갖고 여러분들에게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 특강 있죠? 통계, 9급 통계가 있고요. 9급 통계가 있고 고급 통계가 있어요. 여기는 9급, 이건 고야. 이건 하이 레벨이야. 그래서 9급 통계 버전 할 거고요. 고급 통계 있죠. 하이 레벨의 통계 강의를 원래는 1시간으로도 안 돼요. 근데 거기 몇 개가 나와 있어서 솔직히 글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SPSS 통계 프로그램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쫙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줌이라 이게 비대면 이거라서 강의가 가능해. 우리가 이 강의실에는 이렇게 특강이나 레벨업 되는 걸 할 수 없어요.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군집을 형성하는 거야. 이건 빅데이터에 컴플렉스 아날라이시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통계 특강을 보건직은 굉장히 필요해요. 6급, 7급 선생님들은요. 그 이론에서 내가 통계는 9급 위주로 썼기 때문에 부족하게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밖에 근데 안 나와요. 뭐 쌀대기 없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무게만 하는 것보다 굉장히 확실한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가 예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아마 그게 더 오래 남고 그게 그냥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일단 뭐 6급, 7급 문제도 제가 기출 문제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 우리 비대면 특강 준비할 때 이걸 할 겁니다. 네, 이거 할 건데요. 제 줌에는 100명밖에 못 들어와요. 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 100명이 300명, 1000명으로 늘려야 되겠죠? 네. 딱 보더라인이 10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주에 주제 공개할 거고요. 만약에 100명이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용량을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까지 늘리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제가 이제 갱신을 그 줌에 가입이 되면 갱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300명까지 이 특강을 매주 들을 수 있도록 이때는 내가 항상 말했지 벤틸레이션 하러 오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강의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즐기러 해야 돼요. 이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칩니다.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거 하나 더 가져가고 누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나 실질적으로 내가 이 눈에 학원에 와서 볼 수가 없으니 누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감이 안 와. 라는 그런 선생님들은 들어오셔갖고 피부로 느끼시고 반성 또 하시면 돼요. 이때. 반성의 기회. 그래서 4월, 5월은 이렇게 비대면 특강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 6월 초에 이거를 시험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요. 보통 그 시즌에 그 시기에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해커스에서는 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2021년도에도 막판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진짜 릴레이 강의했고 사실 진짜 엎었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5월에 진짜 마무리가 오죠. 그것도 해커스 공무원 수험생만의 특기입니다. 라이브 실전 모의고사 풀 겁니다. 저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실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트! 하고 여러분들 링크 쫙 뿌려요. 네, 링크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다 풀어요. 네,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해봤죠? 모바일 설문지 많이 해봤죠? 모바일로 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20분 안 줘요, 제가. 10분밖에 안 줘요. 왜? 연습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10분에 이게 잘라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10분 만에 그 문제를 다 풀어야만 어느 정도 마킹도 하고 다시 한번 보고 또 뭐 또 해야 돼? 국영사에도 그 시간 밀어줘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전공을 1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서 한 과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분에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10분 후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고 왜 이 문제를 출제가 됐는지 출제 의도를 하는데, 이거는요, 제가 내지는 않아요. 이 라이브에서 실전 문제 풀고 가는 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앞에 커리큘럼에 있었잖아. 하고요. 이건 1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직 전공하신 교수님들에게 조언을 얻습니다, 제가. 네, 조언을 얻어서, 본인이 정말 실제적인 출제자라면 지금 보건의 현상을 보고 어떠한 모의고사를 출제할 겁니다라고 출제할 건가요? 뭐, 이렇게 저기를 셀렉을 해요. 네, 문제 좀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낼 거예요. 이때의 그 문제는 성희쌤의 버전이 아니라 기타 다른 교수들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보고 보건학 전문 교수들이 보고 하는 문제를 가져와서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물어보고 한 것을 내가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보낼 거야. 이제 실험 장소로. 네, 올해도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번에 보건직도 간호직도 했기 때문에 보건직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릴레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릴레이 강의를 간호직에서도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었던 선생님들은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뭔가를 하려면요, 믿고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아니다, 내가 이 길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3-4번 생각해 보라잖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지금 이제 뭐 수정 작업 들어가고 있고, 최성희 공중보건학, 최성희 보건행정학, 해커스 출판사에서 아까 우리 8월 중순에 나올 거예요. 네, 8월 중순에 나오고 1호는 9월 우리가 첫째 주에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게, 굉장히 신나게, 굉장히 열심히 교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핑크핑크 할 겁니다. 핑크핑크 눈에 확 들어오게 어떻게 잘 여러분들 이 교재를 8월 중순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원래 이런 교재 안 넣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안 넣어요. 근데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보고 쓸 교재를 넣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강의평가, 강의의 방향이에요. 네, 방향. 앞전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에 우리가 이제 전달의 적정 속도를 준수한다. 제가 느끼셨죠? 처음 보건 우리가 준비하셨을 때 이 목소리 패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5배속으로 듣는데 1.5배속 안 눌러도 교수님 톤이 딱 좋아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정 속도로 많이 준수를 할 겁니다. 나한테 커리큘럼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쨌든 쫓기다 보면은 시간 때문에요. 이렇게 말에 혀에다가 그냥 뭐 오토 달아야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엔 시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적정 속도를 가지고 우리 이론 강의 할 거고, 또 어려운 부분은 더욱 쉽게 해설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어떻게 더 쉽게 어떻게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 지역사회에 열심히 진짜 말단원 에서부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강사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수업하면서 다 튀어나와요. 제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냈고. 그래서 제가 문제 내는 것들은요 도용할 수가 없어요. 표절을 못합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실제 있었던 사건 등을 실제 있었던 진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 이론 등의 내용 등이 그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육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해야 되겠죠. 네, 계속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교육적인 철학이 뭐 필로소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바뀌고 있어요. 뭐 과학적인 혁명이 진짜 이 감염병 보세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굉장히 스피드하게 바뀌는 어떤 법령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막 쩔쩔매요.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니까 그래서 안 내요. 사회적인 이슈로 코로나가 답일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그런 법령들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이 또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뭘 했어요? 제가 5번처럼 막판 버리는 파격적인 강의를 하게 된 거죠. 버릴 건 버려라. 근데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그럴 때에는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서 버릴 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Q&A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실 거 아니에요? Q&A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강의라고 했어요. 전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매년 강의를 준비하고 매년 나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을 때 Q&A 적게 받을 수 있는 강의, 그거는 결국 어떤 강의냐? 교육자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전달자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 1대1 케어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그 학습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편지 많이 오죠? 네, 쪽지 많이 쓰실 거고 편지 쓰실 겁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냈어요. 다 보내드려요. 저는 제가 직접 보냅니다.
보내고 여러분들이 Q&A 다 링크 걸려가지고 저한테 문자 서비스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Q&A 다는 날짜를 정해놨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내가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간호직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거를 Q&A로 달아서 여기다가 리피트 딱 하는 것보다 문제의 질문량이 많으면 저는 문서로 드립니다. 파일로 드려요. 파일 출력해서 보세요. 그러면 내 거에 하나의 유인물이 되면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유인물에 우리 또 유인물 배우죠? 공중보거나 우리 보건 가면 배워. 장단점 있지?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유인물을 언제든지 내가 펼쳐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항수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문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강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와닿는 재미진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자. 그래서 Q&A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강의 우리 보건직에 준비를 할 거고, 막판에는 항상 적중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제가 말하는 역사는 한국사가 아닙니다. 저도 한국사 책 필 때마다 굉장히 그냥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데 일단은 뭐가 주제어가 있어야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가 여명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공중보건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올 때 중세기만 봐. 막판에는 칼치기를 확실하게 해버리죠. 칼치기라고 가지치기를 확실하게 해요. 중세기만 봐. 현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왜 중세기만 봐요? 그런 걸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 왜 지금의 시기를 봐라. 내가 출제자라면은 그걸 내겠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2문제 나왔는데 1문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야. 이제 1문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문제는 그 시대, 그 시기, 그 역사 맞을 때 빈출이 가장 많이 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공부할 때, 막판에 뒤집을 때.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 시기에 어울리는 역사적인 흐름과 매칭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세기를 찍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감이 줄 수 있도록 버리는 파격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막판에 그때 특강 나와 있잖아요. 버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매달리다가 공중보건의 첫 밥타 굉장히 재미없게 못 나와요. 역사 나와요. 역사 지나가면은 감염병 나오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 정책 배우면서 재밌는데 이거를 바꿔야 될란가 봐. 순서. 그러나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이제 감염병이 생겼고 신종 감염병이 생기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역사적인 베이스를 좀 깔으셔야 그 다음에 이해할 때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저 같으면 빼버릴 것 같아. 뒤로 빼. 역사는 어떤 거?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돼. 암기. 공무원 시험은 그러죠?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대학교 때 커리큘럼 배울 때 그때 열심히 하신 거고요. 공무원 시험 암기입니다. 네, 암기를 해야 돼. 거기 암기 과정에서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승자인 것 같아요. 약간의 수리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잘 끼워 맞추고 잘 핵심 포인트를 찍어서 잘 본다라는 거. 네, 그런 수업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방향은 이렇고, 자, 2022년도 보건직 합격 제작소에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잘 부탁한다. 이제 한번 도전하셨던 분, 이제 1차가 다 이제 결판이 났죠? 우리가 이제 다 공개가 되면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새롭게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결국에는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사주마다 단위 어떻게 할게요. 쥐어짜도요. 그 소리가 소음이고, 잔소리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내 말만 믿고 잘 들어와서 이게 사기꾼 같은 멘트 안 날려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실 분들은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잘 부탁한다 라고 하세요. 저도 항상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이야. 미안해. 내가 오늘 너를 또 쥐어짜는구나. 그러면서 영혼을 달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누구야? 잘 부탁한다. 나의 정신아. 나 이 신체야. 신체와 정신을 다 붙들어 매야 돼요. 이제 긴 장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나 쓰러지지 않도록 오뚜기 같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야. 이렇게 얘기를 꼭 합니다. 이게 스스로 다스리시고 또 그 다음 뭐야? 우리 서로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인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 잘 부탁드릴게요. 예의와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갖춘 여러분들 보건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단점, 여러분들의 단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단점은 다 알아요. 단점 등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의가 없는 거죠. 아까 Q&A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Q&A 얘기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공무원은 보수적인 사회고 관료적인 사회고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굉장히 완전히 뭐 매너 잔치라고 보면 되죠. 매너 잔치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 수험생들부터 에이지가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이런 거는 몰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모두를 춤추게 하고 완전히 다 모든 사람한테 바이타민 같은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공문이라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관공서 가시게 되면 공문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공문 첫 멘트가 뭐예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뭐 이런 거 씁니다. 먼저 기분 좋은 멘트 날리죠? 그래서 항상 그게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우리 해커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Q&A를 할 때거나 남을 배려할 때거나 네,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네, 수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수험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이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팁을 드리죠. 네, 가보세요. 네,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쓰이게 되면은 정말 너는 어디서 배웠니? 정말 매너가 진짜 좋구나. 너는 정말 뭐 어디 뭐 경력직이야? 어디 저기서 뭐 계약직으로 근무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1년이라는 과정 속에 내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2022년에 합격이란 기회. 가로치고 기획은 지금 왔습니다. 보건직, 간호직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보건정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회는 왔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럭키라고 해서 행운으로 오게 되죠. 이 행운, 나 정말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은요. 노력하셔야 저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행운이 오게 되면 그날 시험 당일날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것이고 그 아는 문제가 나오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는 문제가 되는 거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거기서 나왔어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노력했기 때문에 행운이 왔어. 나 럭키 오늘. 그럼 그 럭키가 나중에 뭘로 만들어줘? 합격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업적. 여러분들의 위대한 업적은 공무원 합격이 되겠죠? 그 이루는 원동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아니야. 나도 힘 좋게 생겼지만 힘은 없어. 강한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에서 그날 출제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봤던 그 행운으로 오실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해커스, 우리 공무원 보건직 도전자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노력하실 준비 되셨나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항상 이 노래도 불러줘요. 어딘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이제 또 같이 해야지.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한마디 더 해야겠어요? 해커스 보건직 합격. 내년에 꼭 그렇게 되셔서 한 방에 합격하는
보건직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